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사기, 오늘의 주인공은 사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비정한 이미지를 가진 사나이, 오자병법의 저자 오기입니다. 오기는 이름도 오기인데 이 양반한테는 이렇게 따라다니는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노나라에 있을 때 이제 장군으로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부인이 제나라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부인이 제나라 사람인데 제나라와 싸웠는데 쟤를 장군으로 등용이 되겠냐? 그랬더니 깨끗하게 자기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기의 모든 이미지는 끝났죠. 그야말로 출세에 눈이 먼 비정한 사나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법이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입니다. 근데 손자병법은 사실 손자는요 거의 알려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손자는 왠지 읽으면 좀 인격자 같아요. 사람이 좀 생각도 깊고. 근데 이 오기는 오자병법은 굉장히 짧아서 내용도 별로 없는데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각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자병법은 잘 안 봐요. 그리고 하여간 이 아저씨 읽으면 좀 이게 너무 하드보일드하다 이래서 이제 싫어들 하는데 그 오기의 이 비정한 이미지를 만든 가장 주범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먼저 사기에 있는 오기의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는 원래 위나라 출신이죠. 그래서 사기에 보면 출세욕이 오죽했겠어 나중에 부인까지 죽이는데 그 출세욕이 넘쳐서 처음에는 돈을 막 썼대요. 자기 집에 돈이 많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대. 그런데도 벼슬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비웃었겠지. 넌 그 돈 쓰고 그것도 못하냐? 이 양반이 오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속도 좁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웃은 사람 30명을 마을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마을에서 도망가야죠. 마을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도망가야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또 이렇게 약속해요. 재상이 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 이 하는 짓거리나 마인드를 보면은 재상은커녕 소대장만 돼도 큰일 날 놈인데 본인이 그걸 몰라. 재상이 돼야 돌아오겠다. 이게 뭔가 하여간 이 언밸런스 증후군이 있어요. 좌우간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이 언밸런스 증후군 있는 애들의 또 특징이 이제 또 자기 말은 또 잘 지켜요. 왜? 자기는 행동에 대해 비장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재상이 못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세상에 몰라도 어머니 장례식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이 아저씨 하는 말이 어머니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갈 수 없다. 나 그건 말했어도 들을까 말까 한데 또 뭐라고 그렇게도 말 안 하고 내가 지금 공부가 바빠. 사실 그 말도 했겠지. 어머니가 내가 오기를 바라겠느냐. 공부하는 걸 원하시겠지. 뭐 실제로 어머니들은 되게 그래요. 그렇다고 또 안 가는 애는 또 그거 좋은 건 아니지. 좌우지간에 그러고 안 갑니다. 근데 이때 오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못 간다고 그랬는데 누구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냐? 바로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예요. 공자의 제자인데 자자가 들어갔으면 뻔하잖아. 이 공자 제자 중에서도 충, 효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던 양반입니다. 근데 어머니 장례식도 안 갔어. 증자한테 이 소문이 안 들어가겠어요? 이건 인간 같지 않은 놈일세 하고 잘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그럼 도대체 오기 같은 사람이 증자의 제자가 됐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런 인간이 도망가려면 진나라로 도망을 가지 왜 공자의 나라인 노나라로 가냐고. 그리고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이 원론적인 증자 밑에서 공부를 했을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론이 역시 비정한 놈이니까 노나라에서 출세하려고. 노나라면 공자고 공자면 공자의 제자 밑에 가서 나는 여기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뭐 극우가 극자 정당에 갔거나 극자가 극우 정당에 가서 밑에 있는 거죠. 증자도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저놈이 저런 놈이었어? 이러고 잘랐겠죠. 어쨌든 노나라에서 뭐가 되긴 됐나 봐요. 증자 제자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노나라 장수로 후보로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제나라 출신 아내를 죽입니다. 이 일로 노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런 인간을 누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위나라로 갑니다. 이 위는 오기의 고향 위가 아니고 한자가 달라요. 그때 위나라 왕이 위문후라는 사람인데 이 위나라가 당시 진나라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있어요. 진시황의 그 유명한 진나라.
이렇게 되니까 군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평은 안 좋은데 저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이극이라는 사람이 옥이라는 인간이 탐욕스럽고 여색도 밝힌다. 그러나 용병은 사마병법이라고 이제 중국의 병법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 사마병법의 저자인 사마양저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나라는 지금 진나라랑 전쟁에 바쁘니까 인간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기가 이제 장군이 되는데 당시 전국 시대에 떠오르는 별이라기보다는 떠오르는 악마, 공포의 대상이었던 진나라를 이게 그 당시는요 진나라 군대를 막아도 영웅이 되는 시대예요. 그 진나라를 공격해서 5개의 성읍을 빼앗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또 오기의 얘기가 나오죠. 병사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침대에서 자고 뭐 같은 걸 먹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부하가 종기가 나니까 걔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그 종기를 빨아준 어머니한테 가서 야 당신 아들이 이런 거기 신분제 사회 아닙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당했다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우는 거죠. 왜? 작년에 걔 아버지 발을 빨아줬더니 걔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돌격해서 돌아가셨다. 저게 또 은혜에 감격해서 해서 돌아가시겠구나. 뭐 그랬다는 얘기 있죠. 진짜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죽은 거는 이제 어머니는 안 됐지만 군대는 성공했으니까 진나라와 위나라의 국경인 서하태수로 등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진나라가 꼼짝 못하게 막고 있었죠. 이때가 이제 오기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위문후가 죽고 무후가 즉위하니까 오기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너무 세잖아. 그리고 서하태수가 됐다는 건 이 삼국지와 마찬가지인데 이때만 해도 다 봉건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 걔가 졸지에 군벌이 되고 영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얘기하긴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누가 또 모함을 해가지고 오기가 초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초나라로 갔는데 이제는 명성이 있으니까 뭐 걔가 여색을 밝히든 뭐 옛날에 뭘 했던 신경도 안 써요. 딱 받아들여서 네가 위나라를 성공시켰다며 우리도 잘해봐. 그래서 이제 초나라 도왕이 전권을 줘요. 이랬더니 이제 막 법령을 정비하고 군대를 부흥시키는데 오기가 중요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왕족들이 너무 많다. 왜? 그때만 다 봉건제 같은 거니까 일단 왕족들을 다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켜지다 보면은 이 왕족이라는 애들이 땅하고 백성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이게 왕권을 위협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 녹봉 폐지하고 그 돈으로 군비에 투자하자. 그렇게 돼서 군대에 투자하니까 왕실은 약해지고 군대는 강해졌죠. 근데 불행하게도 초나라 도왕이 죽어요.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칠세라 왕족들이 마구 공격해 옵니다. 야 여기서 이제 오기가 역시 근데 이름 정말 잘 졌어. 진짜 여기서 오기를 발휘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난 혼자서 못 죽어. 그래서 도망을 쳐서 서양은 사람 돌아가시면 왜 이때 화장하고 딱 입혀가지고 왜 관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도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놨을 때.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거기 가서 엎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시신인데 가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화를 쐈대지. 그러니까 오기가 맞아 죽었는데 수십 발을 쏴가지고 시신에도 화살이 꽂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태자가 즉위한 다음에 시신에 꽂힌 화살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그 주인을 모조리 죽였는데 사망자가 아니고 멸족.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일족을 가족까지 죽인 거죠. 그래서 멸족한 자가 70여 가구였다고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왕실이 도대체 모르지 뭐 요즘 사우디는 뭐 왕실이 3,000명, 3만 명 뭐래더라. 하여간 어쨌든 왕실이 많긴 많았겠지만 멸족한 자가 70여 가구였다. 엄청나게 죽였죠. 이게 유명한 오기의 복수라는 겁니다. 죽을 때 이렇게 죽어라. 여기까지가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마천의 결론은 뭐냐?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마라. 장군 되겠다고 부인을 죽이고 사마천 특히 이걸 비판을 했는데 초나라에 가서 왕실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뭐 그건 옳다 이거야. 근데 너무 각박하게 하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세게 성급하게 하니까 결국 너도 죽지 않냐. 몰인정하게 하지 마라. 세상사는 네가 어라도 좀 인정을 가져라 자식아. 그랬으면 자네 부인도 살고 너도 살았을 걸 왜 세상 그렇게 사니? 이렇게 비판을 딱 합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여기서 뭐 제가 여기서 더 추가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이 충분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문제인데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마천은 왜 오기를 이렇게 설명했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승박덕이에요. 재주는 뛰어난데 덕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줄 뿐이 아니라 너도 망한다. 이건 굉장히 통치 철학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기는 비정한 승부사였지만 통치자로서의 덕이 부족했다. 초나라에서 각박하게 행하고 죽었다. 이 각박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너무 서둘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박하게 한다는 건 너무 이렇게 세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왜 세게? 서두르니까 세게 하는 거죠. 그 뒤에 설명이 없지만 가만히 보면 초나라 역사를 보면 초나라 도왕이 죽고 나서 태자가 아버지 시신에 꽂힌 화살꽃이 내가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단지 아버지 시신 회신죄만 걸고 들어간 걸까? 아니죠. 사실은 이 사람도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왕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동의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명이 좀 짧은데 그 초나라 수광이거든요. 이 죽은 다음에 또 소나라 선왕이 즉위하는데 이 계속해서 왕실 세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서 그 다음 초나라 위왕 때 초나라는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사람들을 위로해 가면서 정책을 진행했으면 니도 살았을 거 아니야. 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이 다 이 정책에 동의한단 말이야. 근데 너무 서두르니까 후유증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마천의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고 한나라라는 국가가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에요. 왜냐하면 한나라 이전에 진시황의 진나라잖아요. 근데 진나라가 그 유명한 법가를 등용해서 정치를 하는데 법을 너무 각박하게 하거든. 정말 내 생애에 못 만들면 실패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각박하게 하거든. 사실 진시황 보면 말은 다 맞아. 제가 언젠가 다음 얘기 좀 하겠지만 정책도 맞아. 만리장성 쌓는 거 아니 쌓아야지. 화폐 통일, 도량형 통일 해야지. 안 해요 그거? 다 해야지. 근데 이거를 너무 서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각박하게 한다라는 거를 한나라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어요. 오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 한비자가 쓴 한비자, 그리고 오기 자신이 쓴 오자병법. 요 세 가지의 오기 이야기가 있는데 한비자가 오기 얘기한 거 보면은 사마천에 있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 30명 죽여가지고. 그런데 한비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원래 출세를 했대요. 아마 그 돈을 쓴 거는 이걸 조합해 보면 돈을 써서 출세를 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무슨 관리가 되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굉장히 좋은 집안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부가 허리띠를 짜라고 그랬더니 이게 치수에 안 맞는 거야. 이게 또 어떤 분이 잘못이야. 그 성질이 더럽다. 야 3cm짜리 허리띠 짜 그랬는데 4cm를 짰다. 성질 더럽네.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옷에도 다 이게 규제가 있습니다. 법도가.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허리띠를 짜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부인이 집안이 좋잖아요. 야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안 차. 이랬을 수 있어요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다. 우리 집안은 원래 5cm 허리띠 짜야 되는데 3cm 야 이 쪽팔려서 못 살아. 이래갖고 좀 두껍게 짰을지도 모르지. 그랬더니 오기가 너 집에 가. 이혼하고 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의 동생이 어느 날 출세를 해요. 그리고 왕한테 호소해가지고 저놈이 우리 누나를 쫓아냈어요. 이래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 어느 게 맞느냐. 두 개 다 진실일 수 있어요. 앞뒤 순서는 모르겠어요. 만약 짜붙이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천금을 써서 벼슬을 했어요. 세력가 부인하고도 결혼을 했어. 근데 부인을 그 허리띠 뭐 한다고 쫓아버리고 난 법을 지켜야 돼. 쫓아버리고 빡빡하게 살다가 동생이 고발해갖고 벼슬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야, 넌 돈 1000냥이나 쓰고 그거밖에 못하냐?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이랬더니 확 열받아서 죽이고 튀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순서야. 이건 제가 짜맞춘 거니까 틀릴 수도 있고.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한비자는 뭘 얘기했냐?
오기가 쫓겨난 것은 법을 지키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다가. 이게 법가의 사상이잖아요. 심지어는 그 상황에 유명한 얘기 있거든요. 진시황이 상황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종시키냐, 법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길거리에 장대를 꽂잖아요. 이 장대를 들고 뭐 100벌을 옮긴 사람한테 뭐 금 얼마를 준다. 사람들 비웃고 아무도 안 옮기지. 누군가 옮겼어. 그랬더니 정말로 그걸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법을 잘 지키게 돼서 진나라가 강해졌다. 똑같은 얘기가 오기 일화에도 있어요. 한비자는 이걸 적어놨어요. 이건 설화가 주인공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오기가 벤치마킹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한비자는 오기를 철저한 법가로 본다는 얘기예요. 사마천은 그 부분을 싹 뺐어요. 그리고 얘가 법을 과하게 지켜서 사고치는 얘기만 적어놨어요. 다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사마천도 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한나라도 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걔들이 세우는 모든 법치라는 건 다 법가들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그런데 제일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박하게 한다는 거야. 사마천은 오기라는 사람을 법가라는 애들이 너무 비정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리얼한 얘기가 있는데 오자병법에 오기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전쟁에 패하고 왕이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죽었구나. 막 눈물 흘리고 뭐 유가족들한테 보상도 하겠죠. 오기는 한마디로 좀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진 게 아니야. 진짜 어진 사람은 병사들을 세게 훈련시켜서 이겨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게 해주는 게 어진 거지. 요 말은 제가 지금 섞는 말이지만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게 얘기하죠. 사마천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왕이 무능한 거는 뭐 잘못한 거지만 자기를 반성하고 병사들을 보고 눈물 흘리는 게 왜 잘못이 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죽은 거야, 짜식아. 아니, 너 나라가 제 나라한테 이기려면 오기를 장군으로 써야지. 근데 출세하겠다고 자기 마누라까지 죽여버리는 애를 쓰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걔가 왕은 살려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나라 가서 봐 쫓겨났잖아. 초나라 가서 쫓겨났잖아. 결국 죽잖아. 왜 그래? 재승박덕이라서 그래. 통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법은 엄하게 하고 덕은 덕으로 덮는 거야. 이게 사마천의 통치 철학이거든. 사마천의 이 인물전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 철학과 가치관이 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일생에서 자기가 보기에 후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훈들을 뽑아 놓은 거죠. 뭐야, 그렇게 되면 사마천이 실용적이고 뭐 객관적이건 뭡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후대에 쓴 유가들의 역사책과 비교하면 훨씬 객관적. 왜? 오기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캥기니까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오기의 기록은 딴 책도 많다. 이건 적어놓거든. 나는 내가 보기에 필요하다는 걸 뽑았다. 이건 내 생각이다. 자세한 거 싶으면 적어봐라. 그리고 사마천이 재미난 게 오기에 대해서 그 리얼하게 비난하는 거 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약간은 캥겼는지 어떤 노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탁 달아놨거든. 요 한 줄을 무심코 넘어가는데 노나라 사람이 말하기라는 건 가장 유가적인 입장에서 오기 같은 애라면 몸서리를 치는 애들이 쓴 거다라는 걸 이미 암시를 한 거야. 나는 이거 지금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오기가 그러면 성공한 얘기를 넣으면 안 되잖아. 다 안 좋은 얘기만 넣어요. 근데 사마천은 성공한 것도 넣긴 넣어요. 진나라를 막았다. 이런 것도 있었다. 잘못하면 자기에게 반박이 들어올 것 같지만 그래도 적어는 준다고. 다만 조금은 좀 이렇게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진나라의 5개 성읍을 점령하고 진나라를 막았다. 사마천이 이렇게 썼고 오자병법은 이렇게 썼어요. 오기가 위나라의 이 군제 개혁을 해서 위나라가 76번이나 큰 전투를 해서 64번을 이기고 나머지는 무승부를 했다. 무패에 정말 엄청난 걸 했는데 이건 오직 오기의 공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마천은 남들이 봐서 너 정말 치사하다. 너 이거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싹 자르냐?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지. 이게 다 걸어는 나. 다만 알 사람은 알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저 사람 100% 유관해? 네가 멍청한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난 할 거 다 해놨어. 소송에 나가면 절대 안 지죠. 이제 그런 식의 이게 사마천의 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마천이 실용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마천의 실용과 객관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결국 비정한 사나이 오기였고 한비자는 법가 오기였어요. 한비자가 말하는 건 이 정도로 비정해야 부국강병이 된다예요. 사마천은 그렇게 비정하니까 안 되잖아요. 판단은 역사의 몫이고 우리들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자병법이 원체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한번 쭉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할 때 오자병법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책 제목이 오자병법. 수고하셨습니다.